네, 뮤직비디오의 등장 시기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면 뮤직비디오를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는 최근의 뮤직비디오 있지만 이것의 역사를 따져 올라가다 보면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에서 우드스탁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열렸던 뮤직 페스티벌이 있어요. 왜 열렸는지 전후 세대의 어떤 사회적 반응이었는데 그 당시 역사를 살펴볼 것이고, 이게 이제 70년대를 지나면서 경제 호황기를 누리면서 80년대 뮤직 방송 최초의 MTV가 이제 탄생이 되는 시기고요. 이 당시에 뮤직비디오가 이제 거의 최초의 방송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뮤직비디오가 90년대를 지나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감독주의의 기반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뮤직비디오가 나온 게 90년대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완전히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화라든지 광고에서 쓰이는 기법들이 뮤직비디오에 들어오고, 뮤직비디오에 쓰이는 기법들이 광고에 들어오고 서로 영향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최근의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과거의 그 과정들이 다 복합된 그런 시기의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BTS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인데, 이 뮤직비디오도 보면은 불 있는 부분하고 약수 나는 부분, 이런 앵글들이 과거에서 뮤직비디오에 썼던 그런 유명한 장면들을 오마주하고 있는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뮤직비디오 역사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게 되는지 이번 학기를 통해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프리프로덕션 기간하고 프로덕션,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세 부분을 나눠서 진행하게 될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프리프로덕션이에요. 이게 이제 학기 초에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하게 될 사항이고, 중간고사 그 8주를 기준으로 해서 기획을 했던 걸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촬영을 들어갈 것인데, 촬영 기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고사 전에 기획 잡은 프로덕션이 부족할 경우에는 좀 더 늘려서 하게 될 것이고, 촬영 기간은 최소한으로 잡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충실히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편집으로 넘어가는데, 이 또한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즉 프로덕션은 최소화시키고 프리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프리 프로덕션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곡을 선정해야겠죠. 곡을 선정하고 어떤 노래를 쓸 건지, 그 다음에 그 노래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뮤직비디오의 컨셉 및 기획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법을 어떻게 쓸 건지를 이제 정하는 거고, 음악은 이런 내용이지만 나는 뮤직비디오는 음악과 달리 이렇게 찍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때 수립이 됩니다. 컨셉 및 기획이 만들어지는 경우 이것이 촬영과 마지막 편집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촬영을 할 스텝이 이제 짜여져야 되는데, 카메라, 조명, 편집, 현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제작, 그 다음에 배우가 필요하다면 배우, 그런 식의 이제 필요가 되겠죠. 이 스텝 구성은 우리가 1, 2학년 때 했던 기초 촬영 편집과 디지털 영화 연출, 디지털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거쳐왔던 그런 단편 영화의 스텝 구성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촬영 감독과 함께 촬영 기법을 회의를 해요. 촬영 기법 회의를 해서 어떻게 찍을지, 그 다음에 콘티를 쓰고 어디서 찍을지 장소를 헌팅해서 정하고, 이 컨셉에 맞는 소품과 의상, 심지어는 헤어스타일까지 점검을 합니다. 자, 되게 중요한 게 조명인데,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조명이 있을 때 없을 때의 그 영상의 느낌이 다른데, 음악에서
악기를 어떻게 쓰냐의 차이처럼 이 뮤직비디오도 조명이 음색을 절정하는, 음색을 나타내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촬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래서 톤 앤 매너라고 써 있는데 이 뮤직비디오 작품이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느낌으로 갈지를 정하는 게 톤 앤 매너입니다. 색깔과 그 다음에 종합적인 감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건데, 촬영은 이전에 찌워졌던 계획을 그대로 실행을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촬영하게 하면 좋은지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인데, 뮤직비디오 편집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은 곧 음악을 더 살릴 수도 있고 음악을 더 안 좋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편집에 따라서 잘 못 찍었어도 음악이 살아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뮤직비디오 살아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사운드, 비트와 사운드를 어떻게 편집에 넣을 것인지 그 부분이 필요하고, 이것은 단기간 내에 소화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됐으면 나중에는 색 보정 역시 이 톤 앤 매너하고 같이 이어져서 어떤 톤으로 갈 건지에 대한 컨셉으로 가는 것이 색 보정이고요. 필요하다면 CG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믹싱은 뭐냐면은 이전에 그 mp3나 웨이브 파일을 받은 음원인데 음원 이외에 현장 녹음이라든가 대사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기타 사운드 이펙트가 들어갔을 경우에 서로 그게 밸런스를 조율하는 것이 사운드 믹싱입니다. 자, 다 되면 이제 시사를 거쳐서 퍼블리싱을 하는데, 이것은 상업 뮤직비디오일 경우에 방송을 나가는 경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어느 플랫폼에 올리느냐, 탑재를 시키느냐, 그런 거죠. 공식화 시키는 거를 퍼블리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그래서 프리프로덕션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 선정이에요. 이것은 곧 뮤직비디오의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과정이고요. 앞서 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뮤직비디오를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컨셉을 만들고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첫 번째로 음악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컨셉 기획 자체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발표해야 될 거고, 아마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아마 이 자기 작품을 기획해서 발표하는 거가 중간고사가 되겠어요. 어떤 곡을 선정했고, 왜 이 곡의 뮤직비디오의 특성은 이렇고, 자료를 이렇게 조사했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런 과정 자체를 쭉 이어져서 나오면 되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를 또 첨언해 드리면, 장소가 되게 중요해요. 장소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공간은 음악을 채울 수 있는 하나의 그 그릇과 같아서, 음악 자체가 너무 세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달리는 음악일 경우에 장소 또한 한 군데가 되면 안 되겠죠. 반면에 굉장히 느리고 감성적인 음악일 경우에는 장소가 많을 필요가 없고, 적은 장소이시면 그 안에서 의미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장소의 개수와 여러 가지 그 편집 타이밍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장소가 갖고 있는 감성적인 측면을 되게 잘 포인트를 작업해야 됩니다. 촬영은 보통은 하루에 다 찍어요. 하루에 다 찍는데, 가끔 힘들 경우에 이틀까지 찍어봅니다. 근데 최근에는 3일까지 찍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금액이죠. 금액. 네. 장비를 빌려왔기 때문에 하루당 장비를 쓰는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하루에 다 찍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도 스트레스 찍는 부담을 좀 줄이죠. 과거에 드라마를 찍었을 경우에는 영화처럼 찍기 위해서 3일 이상은 찍었어요. 대형 로케를 가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건 이제 음반 시장이 변화가 되면서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 바뀌면서 가수들이나 기획사 쪽에서 많은 금액을 들여서
찍지 않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보통은 하루나 이틀에다 찍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다 찍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이런 연습도 또 중요하긴 해요. 거의 아침에 6시에 현장 집합해서 저녁 12시까지 찍는, 논스톱으로 찍는 뭐 그런 식으로 최대한 하루에 다 찍어내는 현장 경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촬영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촬영은 단편 영화처럼 모든 걸 갖고 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영화 버짓으로 가면 여기 하이 버짓이라고 써 있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일단 하이 퀄리티는 보장이 되지만 많은 스텝이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카메라의 고퀄리티, 지금 보시는 카메라 굉장히 비싼 카메라인데, 이런 카메라 통해서 고퀄리티의 영상 얻을 수 있지만 이 카메라의 화질을 위해서 조명이 들어가죠.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한 시스템들이 들어가면서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인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장비값 플러스 인원들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이제 큰 버짓이 되죠. 아마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하이 버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저도 최대한 많이 찍어본 금액이 한 2천만 원까지인데, 필름으로 찍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찍었던 기억나고, 보통 스탠다드한 것은 한 1,000만 원이나 500 사이에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작업을 경우에는 거의 돈을 안 들이면서 찍는 소위 말하는 헝그리 정신, 그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이트에서는 로우 버짓으로 찍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은 이 로우 버짓 요거를 주목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하루 안에 찍고 어떻게 적은 비용을 찍을 수 있는가.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최근 핸드폰 화질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고가 영화 카메라 찍을 필요 없다. 그게 포인트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 그 회사에서 찍는 퀄리티와는 다르지만 아이디어로서 승부를 해야 된다. 이게 큰 것이죠. 여러분들이 학생 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밌는 뮤직비디오를 찍는 훈련을 좀 하시길 바라고, 또 사회에서도 이런 학생들의 뮤직비디오가 재밌다고 하는 거를 또 주목해서 많은 그 영화제나 페스티벌에서 소개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학교에는 이제 DSLR 카메라가 한 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캠코더가 한 2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짐벌 카메라가 한 대 있고, 총 4대 정도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지원될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이거는 어디서 올 것이냐. 그냥 누가 잘 찍어서 이거를 막 따라하고 그래서 창의적인 게 된 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뮤직비디오를 찍기 전에 항상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잡지 많이 보고, 영화 많이 보고, 드로잉 많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위한 우리가 몇 가지 수업 과제처럼 몇 시간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수행을 하셔야 되고, 그걸 왜 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뮤직비디오에 쓸 수 있구나 생각을 할 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구나 하는 것들이 원인이 그 이미지 훈련을 통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뮤직비디오는 어떤 아이디어가 좋아서 갖고 왔냐면 3분 5초, 3분 50초짜리 음악 뮤직비디오인데 이 음악을 촬영 5초밖에 안 걸렸어요. 즉 굉장히 슬로우 모션을 가지고 찍었던 거죠. 그렇다고 5초라고 해서 하루에 다 준비를 많이 했겠죠. 보실 바와 같이 소품과 설정과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게 살아있는데, 이 5초 동안 찍지만 이 안에서 이거를 정상 속도로 돌렸을 때 3분 50초가 나와야 되니까 굉장한 그 테스트를 거쳤어야 했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고속 촬영이라고 그러는데, 고속 촬영의 의미는 찍을 때 빨리 찍어 놓고 이거를 정속 원래 속도로 돌리면 슬로우 모션이 되는 원리입니다. 처음부터 슬로우 모션에서 느리게 찍는 게 아니라 빨리 찍어서 정속으로 돌린다의 개념이죠. 그러면 빨리 찍게 되면 아무래도 라이팅이 부족하고 또 해상도라든지 상이 막 번져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선명하면서 디테일 살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촬영
순간 촬영을 늘렸다는 하나의 컨셉. 이게 바로 컨셉이에요. 나는 뮤직비디오를 슬로우로 찍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슬로우를 찍을 건지를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게 컨셉이고, 그걸 위해서 촬영 기법을 연구를 해야 되죠. 근데 과연 종합적으로 이런 그 자세가 음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아봐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컨셉과 기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내가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 분석의 방향에 따라 촬영 기법과 뭐 아이디어가 다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뮤직비디오는 음악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감각, 음악을 내가 단순하게 들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뭐 템포, 박자, 리듬, 악기의 구성, 음색 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분석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음악을 남에게 이야기할 때 이거 그냥 좋아, 느낌 좋지, 그런 식이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떤 템포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어떤 감정을 위해서 이런 악기를 썼어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